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의 멤버분께서 플랫폼에 남겨주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배고픈 송아지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굉장히 따뜻한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세일즈포스로 배당금을 받으려면 3월 12일까지는 사야 하고 보유는 몇 월 며칠까지 보유를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세일즈포스가 미주온 탑12에 포함이 되면서 배당을 받는 이런 주식으로 탈바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요. 세일즈포스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정보는요. 엑스 디비던 데이트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개의 날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엑스 디비던 데이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현재 세일즈포스의 엑스 디비던 데이트는 3월 13일입니다. 그런데 X라는 말은 보통 배타적이잖아요. 따라서 3월 13일 날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역으로 얘기하면요. 3월 13일 날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배당을 이때 팔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요. 배당에 투자하실 때 그러면 3월 13일 날 배당을 받고 그냥 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예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투자 방식이요.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도 보통 주가도 떨어진다는 점을 아울러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배당 락일에는 주식의 가치가 배당금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 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거든요. 이러한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증권거래소가 배당금 지급을 고려해서 가격을 낮게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 거래 시간이 아닌 배당금 지급일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도요. 일반적으로 배당금과 거의 동일한 가치만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면요.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라는 배당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정말 엄청난 배당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현재 배당률이 12.36%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1년 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5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해서 14.2%나 평균적으로 올려준 이력이 있고요. 게다가 과거 9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금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2.36%라는 높은 배당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요. 지금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무려 161%입니다. 이 얘기는 현재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에 비해서 배당금이 161%다. 61%가 초과되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유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겠죠. 향후에 이 기업이 어닝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배당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넥스트라 에너지가 지금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향상된다면 아마도 배당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의 배당률이 무려 12.36%나 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뭐 며칠 전에 샀다가 5월 2일 날 그냥 팔아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배당률 12.36%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요. 12.36%라는 높은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엑스 디비던 데이, 즉 5월 2일 날 장이 개장하기 전에요. 미리 주가가 떨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배당률을 보고 그냥 투자하시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5월 2일 날 이 주가가 12.36%로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시면 그 다음 분기부터는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도 역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높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 락일 날 주식을 파는 것은요,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팔기 전에 주가는 이미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지닷컴에서 제공하는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푸른색이 대체적으로 S&P 500을 지배하고 있죠. 따라서 올라간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다시 보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 그리고 그제 방송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들이 기운이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0.14% 떨어졌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0.59, 구글이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마존이 마이너스 0.35,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2.3%나 빠졌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3일 연속으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메가테크 기업들이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제 마켓 브레스는 굉장히 좋았으나 메가테크 기업들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그래도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거든요. 자,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8% 상승했는데요. 아까 제가 시장 브레스를 보여드렸을 때 대체적으로 올라간 종목의 수가 훨씬 많았잖아요. 따라서 S&P 500이 0.51% 올라가고 나스닥이 0.58% 올라간 것은요. 대체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나 메가테크 기업들이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모빌 아이가 나오는데요. 11.42%나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0.76% 올라갔고요. 플러그 파워가 플러스 10.74, 코인베이스 플러스 10.05, 팔란티어 플러스 9.87, 덱스콘 플러스 9.80, 엘버말 플러스 9.31, 업스타트 플러스 6.47, 시리미티드 플러스 6.2, 오픈도어 플러스 6.12, 아이온큐가 5.87%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모빌아이가 오래간만에 11.42%나 급등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모빌아이의 주가가 샤프하게 올라갔다. 많이 급등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컨퍼런스에 등장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참여를 했는지 봤더니요. 모간 스탠리가 개최한 테크놀로지 미디어 앤 텔레콤 컨퍼런스에 어제 오전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앞으로 비즈니스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이제 IQ라는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이 IQ가 앞으로 굉장히 좀 볼륨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2분기부터 많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두 번째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닝 결과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훌륭한 어닝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한 가지만 더 전달해드리면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좋은 평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눈길을 끄는 한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JP 모간입니다. JP 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엑섹스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언젠가는 1,0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다음에는요. 어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를 보여주는 좋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가 4.21%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4.02, 찰스포인트 마이너스 3.50, 디즈니 마이너스 2.49, 스냅이 마이너스 2.36, 테슬라 마이너스 2.32, G스케일러 마이너스 1.91, FTIF 마이너스 1.64,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1.53, 인텔리아 마이너스 0.99, 구글이 0.9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7종목은 상승하고 5종목은 떨어졌는데요. 팔란티어가 가장 좋았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두 번째로 TSMC가 좋았고요. 거의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 엔비디아가 플러스 3.18, SMCI,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3.10, 인피니언 플러스 2.38, 소파이 플러스 1.79, CRM, 세일즈포스가 플러스 1.68%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다섯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4%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추세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0.35, 나비타스 마이너스 0.56, 우버 마이너스 0.57,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2.32%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12.62%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미지온 탑12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팔란티어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9.87%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전달해드린 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팔란티어가 미 육군과 1억 7,8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기사 내용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의 규모는요,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역사에서 네 번째로 커다란 계약이다.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매출이 달려있는 중요한 계약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미주온 속보로 제가 바로 또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팔란티어가 미 육군과 1억 7,800만 달러의 규모의 타이탄 계약을 확정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요. 방송을 나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 육군이 팔란티어의 자회사가 차세대 타겟팅 시스템의 3단계 시작을 위한 2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확인해 준 이후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수요일날 장 오픈 전에 이미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주가는 이미 8%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었고요. 타이탄은 육군의 차세대 딥센싱 기능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현장의 사수가 가시선 너머의 표적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계약의 정확한 가치는 1억 7,840만 달러였고요. 원래는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 레이시온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 2단계 작업까지는요, 두 기업 모두 3,600만 달러를 받고 14개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군이 최종 단계에서는 팔란티어만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레이시온이라는 기업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 산업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위 기업을 제치고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이 선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팔란티어는 단연간 전투원에게 AI 지원 기능을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육군 최초의 AI로 정의되는 제품을 제공하게 돼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제품을 육군한테 판매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죠. 드디어 미국 군대가 AI,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요. 그 중심에는 팔란티어가 함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미국의 군대가 드디어 도입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이게 시작일 수도 있죠.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규모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구축해놓은 AI 관련 프로그램을 드디어 군대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준 탑12의 종목들 중에서 두 번째로 추세가 좋았던 종목은 TSMC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4.89% 급등했는데요. 사실 TSMC는 상당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따라서 하루 만에 5% 가까이 주가가 움직인 것은 예산일은 아닙니다. 어제 이렇게 TSMC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제 2024년 1월 달에 대한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보고가 됐거든요. 이 추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JP 모간 때문입니다. 어제 JP 모간에서 TSMC의 목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두 배로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 모간은 AI 매출 기대치를 언급하면서 TSMC의 목표 주가를요, 770에서 850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NT는요, 뉴 타이완 달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가 아니라 타이완 시장에서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TSMC의 주가는 수요일에 5% 이상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결국은 4.89%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고클 하리하란이고요. 자, 이 애널리스트의 성적부터 좀 보여드리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 4개를 받고 있고요. 8,757명 중에 1,879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한 20%, 21%의 랭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58%입니다. 따라서 10개의 주식을 추천하면 6개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 나쁘지 않은 거고요. 지난 1년 동안 에버리지 리턴, 평균 수익률은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TSMC는 데이터 센터와 엣지에서 거의 모든 AI 처리를 지원하는 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3, 4년 내에 AI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AI 관련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요, 데이터 센터에다가 AI 관련된 기능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히 SaaS라고 부르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앞선 모습을 AI 관련해서는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후발주자가 있는데요. 바로 엣지입니다. 엣지는요, 데이터 센터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모든 데이터가 이 클라우드 상에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엣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 하나하나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PC,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요, 많은 TV 같은 가전제품에 AI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시대가 와도 마찬가지로 역시 승자는 TSMC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JP 모간은요, 2024년에 여러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애플리케이션별 집적 회로를 얘기합니다. ASIC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맞춤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엣지 AI 프로세서 프로그램. 따라서 세 가지의 반도체 종류가 나오는데 다 TSMC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25년에 더 많은 프로그램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TSMC의 역할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GPU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TSMC 역시도요, GPU를 생산하면서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인공지능이 점점 확장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맞춤형 ASIC이라든지 아니면 엣지 컴퓨팅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걸 만드는 기업이 바로 TSM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들은요, 또한 엣지 AI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2027년이 되면 전체 매출에서 AI 관련 매출이 25%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지금 작년에 매출을 발표하면서 TSMC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AI 관련 매출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10%밖에 되지 않는 매출이 25%로 급등하게 되면요, 그 얘기는 전체 매출이 한 15%는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리아란이라는 애널리스트는요, 향후 3, 4년 내에 TSMC가 전체 AI 관련 실리콘의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삼성 같은 데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관련된 반도체를 TSMC한테 의뢰할 것이다. 90%나 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AI 관련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25%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19%는 데이터 센터 AI에서, 나머지 6%는요, 엣지 AI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JP 모간의 애널리스트들은요, TSMC는 긴밀하게 통합된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선도적인 공정 기술,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IP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지적 재산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삼박자를 다 갖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AI 반도체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제품 주기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인다. 그 얘기는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TSMC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실리콘의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어제 TSMC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TSMC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이 푸른색을 보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3.18%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AMD가 2.68% 올라갔습니다. 인텔이 플러스 3.13, 퀄컴도 3.95%나 상승을 했거든요.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15%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제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이 급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죠.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2024년 1월 달에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보고가 됐는데요. 작년 대비 무려 15.2%나 증가했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도체 산업협회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줄여서 SIA라고 부르는 기관이고요. SIAA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 달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은요,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76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2023년 12월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3.9%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계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12월의 매출이 1월보다는 더 높다, 성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IA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 존 노이퍼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시장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4년 연간 반도체 매출은 2023년 작년에 비해서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이다. 굉장히 잔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IA는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반도체 산업의 99%를 커버하고 있고요. 미국 외 글로벌 칩 기업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통계가 굉장히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어제 타이완 세미컨덕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이요,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반도체는요, 순환 주식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탄다는 거죠. 사이클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재고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뉴스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요, 항상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가 쌓여 있다, 아니면요, 반도체의 병목 현상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따라서 공급이 모자랄 때는요, 계속해서 생산 시설을 늘리면서 공급량을 늘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생산이 돼서 결국은 재고가 남아들고 재고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재고가 쌓이게 되면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주식에 대한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사이클을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반도체 주식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든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를 보고요, 너무나 올라간 것이 아닌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엔비디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역시도 사이클에서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면,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정상적인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계속해서 성장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아무리 엔비디아라 하더라도 만약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반도체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의 성장 추이입니다.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30년간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색깔이 나오죠. 첫 번째는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은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을 보시면요, 반도체 산업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장률이 40% 50%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성장률은 순환을 한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파란색을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파란색이 뭐냐면요, 반도체 산업의 매출이거든요. 따라서 과거 1996년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매출은요, 거의 5배 이상 상승을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떠오르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S&P 500의 P 레이시오 역사입니다. P 레이시오 역사를 보시면요, 과거 150년 동안 미국 증시의 P 레이시오, 즉 밸류에이션은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밸류에이션이 평균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테크주들이 주도하는 주식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산업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요, 밸류에이션은 아까 우리가 봤던 반도체 사이클처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 이 부분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P/E 레이쇼가 아니라 S&P 500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EPS의 역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880년대에는요, 500대 기업이 만드는 EPS를 다 합치면요, 10달러, 많아야 1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무려 184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는요, 어닝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따라서 멀티플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의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주식 역시도 계속해서 사이클을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결국은 매출은 우상향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다른 반도체 주식 SMCI 역시도 3.1%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10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11배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불의 등장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상승론자죠. 따라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계속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식기관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에 투자회사 알거스는요, 인공지능에 중점을 둔 서버회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에 매수 등급을 부여했고요. 월가에서 최고의 목표 주가 1350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주목을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수요일날 주가는 3.1%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짐 켈러허고요. 투자자 노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제네러티브 AI 시대를 선도하는 컴퓨터 그리고 서버 공급 업체다.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체 렉, 그리고 블레이드 서버 제품군 외에도 슈퍼마이크로는요, 딥러닝,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GPU 기반 시스템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제공하는 서버를 쓰지 않는 분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기타 애플리케이션, 고성능 컴퓨팅 안 쓰는 데가 없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요는 넘쳐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수익은요, 최근 몇 년간 연간 53%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7%나 매출이 증가한 바가 있고요.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요, 생성형 AI로 인한 전례 없는 수요를 고려할 때 지금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이 PER과 비교했을 때 현재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기업 가치는 과도하지 않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주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SMCI의 주식은 저렴하지는 않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단기 및 장기 성장 전망이 현재 수준에서도 주식 투자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애널리스트의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켈러러는요, 현재 18위, 따라서 8,757명 중에 18위면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최고의 탑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무려 71%입니다. 따라서 10개를 추천하면요, 아무리 못해도 7개는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지난 1년간 평균 수익률도 30%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짐 켈러러가 추천하고 있는 주식의 리스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외에도 다양한 주식에 대한 추천하고 있는데요.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목표 주가가 1350이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20%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넷앱입니다. 24%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투이트. 인투이트도 13.8%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네 번째로 제시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핀터레스트, 웨스턴 디지털, KLA,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런 종목
즉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많이 추천하는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참고로 더 보여드리면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싸지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워드 PER이 이제 55배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무려 55배를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주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5배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무섭게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닝의 상승 추세도 50%를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50 나누기 50은 1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G 레이시오가 아직까지는 1.04에 머물러 있으면서 A-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PEG가 1.04면요 결코 비싼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SMCI가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요, 과연 엔비디아로부터 어느 정도의 GPU를 확보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GPU를 많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서버의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어닝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요즘에는 테슬라 관련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서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 조금 우울해지는데요. 그래도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악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악재는요, 독일 공장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하기를 독일 공장 생산 중단이 다음 주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2주 가까이 생산이 지금 중단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수요일에 방화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인해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기가 팩토리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요, 독일 공장은 3월 17일까지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대변인은요, 로이터 통신에 얘기하기를 다음 주말까지 공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전에 보도됐던 빌트라는 그 신문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 사고로 인해서 화요일에만 1000대 이상의 차량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고요. 따라서 결국은 수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기가팩토리의 매니저 안드레 티에리그가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하루에 1400대의 모델 Y를 생산하는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생산 손실액은요, 9자리 숫자의 높은 금액에 달할 것이다. 9자리면요, 일십, 백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잖아요. 그래서 억 단위의 손실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매니저가 직접 확인을 해줬습니다. 전력망 운영사인 이온의 자회사 이디스는요, 정전의 원인이 된 손상된 철탑을 임시로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가팩토리 인근의 수천 채의 주택에도 지금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수요일 날이요, 평균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따라서 주식을 던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베어드 에퀴티 리서치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이 투자 기관은 이번 방화 공격으로 인해서 1분기 테슬라의 배송량이 전분기 대비 의미 있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베어드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1분기 배송 대수가 41만 1,100대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가 48만 9천 대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배송 대수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우울한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테슬라 관련된 악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뉴스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담 조나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담 조나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전형적인 테슬라 불 아담 조나스가요, 테슬라가 조만간 어닝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불길한 예상을 제시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모간 스탠리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의 강력한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가 전기차 수요를 늘리지 못함에 따라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적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그 유명한 아담 조나스고요. 아담 조나스가 이번에 목표 주가를요, 345에서 320달러로 7%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비중 확대,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320달러도 사실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요, 77%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굉장히 커다란 상승 여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지금 28% 급락한 상황이고요. 아담 조나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델 3, 모델 Y가 주력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델들이 너무나 오래됐다는 거죠. 신선한 느낌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과 이자를 고려하기 전에 자동차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세금과 이자를 고려하기 전이니까요. 순이익은 아니고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나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의 주요 시장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요, 댈러스라든지 클리블랜드의 교외 지역처럼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에 덜 열광하고 인프라가 덜 유리한 다른 지역의 구매자를 유치해야 된다. 따라서 원래는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전기차의 수요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전기차에 열광하던 지역이 열기가 식어버렸다. 굉장히 우울한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르네상스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전기차의 진정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다. 자, 그리고 아담 조나스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난달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기차보다 5배나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한다. 이 얘기는요, 전기차의 미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2년 있으면 2025년 정도 되면 충전 문제라든지 주행거리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전기차의 시대가 조금씩 뒤로 밀려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사면 안 되겠다.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거기서 그치지 않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 시장은요, 공급 과잉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기차 업체에서 새로운 모델을 엄청나게 많이 새롭게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하 공세를 펼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요, 결국 경쟁업체에서 또 노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전체 다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진도 줄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스는요,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조나스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공학 분야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간 스탠리가 평가한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가치는요, 주당 68달러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요, 전체 목표 주가가 320인데 320에서 자동차 부분은 21%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밖에 나머지 거의 79%는요, 에너지라든지 인공지능, 로봇공학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밸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담 조나스는요, 테슬라가 AI 수혜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자동차 사업 부분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안정화돼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감소하게 되면요, 주가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거죠. 핵심 자동차 수익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한 테슬라가 AI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저 역시도 아직까지 테슬라를 줍줍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적이 아직까지는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 테슬라를 줍줍할 수 있는 시기는요, 실적이 올라갈 느낌이 들 때, 앞으로는 실적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들 때 드디어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우버가 등장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우버는요, 일주일에 보통 한두 번 이상은 미중 방송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소식, 파트너십, 긍정적인 뉴스가 넘쳐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뜸하고 있죠. 따라서 우버 관련된 뉴스가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요. 레블이라는 기업과 제휴를 하면서 뉴욕에서 전기차 충전 옵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와 충전 기업 레블은요, 수요일 날 뉴욕시의 우버 드라이버에게 독점 충전 할인, 그리고 뉴욕시 내에서 최대 250개의 급속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단연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요, 뉴욕시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요, 차후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등 미국의 다른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특히 우버의 드라이버들은요, 우버 프로의 자격에 따라서 레블이 제공하는 충전 스테이션에서 최대 25%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의 주요 골자는 바로 25% 할인받을 수 있는 충전 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사 간 독점 계약의 일환으로 인해서 우버는요, 뉴욕시의 기존 그리고 향후 레블 충전소에 대해서 일정 수준까지 사용률을 보장하는 형태의 재정적 약속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어느 정도의 매출을 약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한 우버는 향후 추가적인 충전 사이트 개발을 위해서 집계되고 익명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우버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돈을 주고 파는 셈이죠. 따라서 데이터가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충전 사이트가 이용을 많이 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레블 같은 경우는 새로운 충전소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레블이라는 기업이 도심 충전 사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막같이 지금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게 사막이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도시도 마찬가지로 충전소가 모자라서 너무 힘들다, 사막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쓴 거죠. 자, 충전 사막으로 충전 네트워크를 더 빠르게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레블이라는 기업은요,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회사고요, 뉴욕과 다른 대도시가 탄소 배출 지로까지 전기 미래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뉴욕에서 공공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업체고요, 뉴욕 최초로 완전 전기 차량 공유 서비스 운영 업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우버는 또한 미국 내 주요 지역에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은요, 조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와 테슬라의 파트너십은요, 직접적인 파트너십이 아니라 허츠라는 렌트카 기업을 통해서 체결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우버의 운전자들은 주당 334달러의 테슬라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할 때 이제 허츠를 통해서 대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험과 기본 유지 보수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버의 운전자는요, 우버의 독점적인 EV고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 혜택을 통해서 충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이미 미국의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15,000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이요, 우버 드라이버의 손에 쥐어졌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간혹가다 우버인데 테슬라 차량인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버의 드라이버들은 배터리 전기차를 운영할 경우에 유례당 1달러 그리고 연간 최대 4,000달러까지요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기차를 몰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버 드라이버들이 테슬라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3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능력껏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 특정 종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투자 조언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 자문업이라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1대1 상담은 해드릴 수가 없다.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